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2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2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계묘월 을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자, 묘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날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요. 일간은 다른 말로 일간이라고도 표현하고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주자는 주인 주자를 쓰는 것이고, 기둥 주자를 이렇게 쓸 때는 이 천간, 일의 천간 지지를 모두 말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예를 들면 뭐 을축, 일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을을 하고 축하고 일의 일간하고 일지를 모두 말하는 것이 일주 기둥주자를 쓰는 경우인데, 일간만 말할 때는 을목, 일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원래 주자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을목, 일주는 저 기둥주자를 쓰는 게 아니라 주인 주자를 이렇게 씁니다. 을목, 일주라고 해서 한자가 여기는 기둥주자가 아니라 주인 주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을이라고 하는 글자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을이다. 그래서 을은 을목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을목이라고 하는 것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면 다시 양목이라고 하는 것과 음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을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다. 그러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무이지만 이거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이 되죠. 양목. 그래서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 목일간의 특징이 달라진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림목이라고 해서 이소우화에서는 참나무와 같이 곧고 단단하고 큰 나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큰 나무는 단단하고 곧게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다.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동량지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 같은 경우 큰 나무를 베려면 경금이 필요하고, 경금의 날을 날카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목이 왕했을 때는 경금 정화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나무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하고 다릅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죠. 이소우보에서 참나무는 양목이었다라고 하면 갈대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 또 음목은 양류목이라고 해서 양류목이라고 해서 잘 휘어지고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소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는 잘 휘어지지 않습니다. 단단합니다, 아주. 그래서 제목으로 쓸 수가 있지만은 양류목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보다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버드나무 바람 불면 버드나무 가지가 휘영청 여자 긴 생머리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그런 거 있죠. 넝쿨 식물, 칡넝쿨 같은 것도 해당이 되면 이런 거 잘 휘어지게, 이렇게 나무가 곧아야 제목으로 쓰는 것이지, 나무가 휘어지면 제목으로 쓸 수가 없죠. 그런 것은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인 간목과 달라서 양류목이라든가 갈대같이 부드러운 화초나 화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뗄나무를 의미하는 화자를 불화자를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꽃을 피우는 나무다. 그래서 화초와 같은 그런 나무, 대표적으로 난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초, 장미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안개꽃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미를 배웠다가 우리가 제목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같은 목 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과 음목인
을목은 그 용도에서 차이가 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게 되면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따뜻한 햇볕이 있어줘야 되고요. 또 화초라고 하는 것, 햇볕만 있고 물을 주지 않으면 화초가 말라버립니다. 적당량의 물도 필요하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뜻한 온기하고 적당량의 습기가 있다라고 하면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 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먼저 예를 들어서 겨울에 태어났다. 화가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수가 더 필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월령을 보면 그렇게 어려울 곳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것, 봄이 해당이 되나 인묘, 진월이 모두 봄에 해당이 되죠. 인묘, 진월 모두 봄인데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월은 이제 모춘이라고 해서 늦 봄이 됩니다. 모춘. 근데 제가 이제 인월 설명할 때는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 있고 더하여 한기가 있으면 조후를 해야 되고 조후를 하기 위해서는 화가 필요하는데 이때 필요로 하는 병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인월의 을목이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 병화를 가지고 따뜻하게 조후해 주어야지만 을목이 꽃을 피우는데 적당한 온도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로서 많은 개수는 필요 없겠죠.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 인월의 을목이 태어났을 때 배합법이라고 하면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춘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춘처럼 그렇게 한기가 있진 않습니다. 중춘인 묘월부터는 따뜻한 그야말로 목에 온기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조후의 용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을목에 화가 필요치 않느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했고요. 을목이 꽃을 피우는 형상은 목화통 명이 되었을 때 꽃을 피우는 형상이 됩니다. 즉 을목은 화를 봐야지만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것인데 인월은 필요한 화가 병화였다라고 하면 묘월의 을목은 조후의 필요성은 없으니까 정화를 보는 것이 진정한 목화통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을목이 인월이 태어났을 때 목화통명이 되기 위해서는 병화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목화통명이다라고 하면 묘월의 을목이 태어났을 때는 병화보다는 정화를 봤을 때 진정한 목화통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묘월에도 정화가 없을 때는 병화를 쓸 수가 있겠고요. 인월에 병화가 없으면 인월에는 정화도 쓸 수가 있죠. 근데 인월은 조후 때문에 병화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를 보게 되면 조후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것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묘월에 정화를 써야 되는데 병화를 쓴다. 이제 뭐랄까, 요 묘월의 을목은 음생음의 공이 있어야 되죠. 을목이 음화인 정화를 봤을 때 묘월에는 음생음의 공이 있는데 병화를 봐도 크게 나쁘진 않지만은 공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화를 얻는 것이 조금 더 공력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해서 마찬가지로 묘월의 을목 일간이 왕하 닿았더라도 바로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을목이 말라서 뿌리가 마르면 줄기도 마르고요. 그 다음에 꽃도 금방 시들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 따뜻한 햇볕, 따뜻한 온기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봄에 싹을 틔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병화 개수를 쓰지만 묘월에는 정화 개수를 쓰는데 정화가 없으면 병화도 아울러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묘월에 대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음목인 을목이 월지에서 같은 을목을 봐서 이거는 이제 일단은 음목이 되고요. 월지도 음목이 되죠. 그래서 대 음이 되는 것인데, 자, 목은 목을 생한다? 그런 거는 없고요. 그래서 같은 목인데 대 음이 되는가? 이거는 비견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견격이냐? 아니죠.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생각하면
하면 됩니다.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저께 공부했듯이 양인격이 되는 것이지만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걸록격이다. 신왕 사주이다 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일간이 왕하면 관사를 치공하는 것이 관사를 치공하는 것이 원칙이죠. 을목 입장에서 경금은 정관이 될 것이고요. 신금은 편관이 될 것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과 마찬가지로 을목 봄에 피어난 목은 춘, 불, 용금이라고 해서 봄의 나무는 뭘 쓰지 않는다? 금을 쓰지 않는다. 특히나 간목이 아닌 을목 같은 경우가 뭐 경금이라든가 이렇게 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화초가 뭐예요? 면도칼, 가위, 뭐 이런 작두 같은 걸로서 을목의 줄기를 댕공 잘라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목 또 그렇지만은 특히나 을목은 부드러운 화초와 같기 때문에 절대 관사, 아무리 좋은 정관도 필요 없습니다. 절대 관사를 써서는 안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화를 봐서 목화 통명을 이루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천간으로 개수가 수출돼도 좋고 아니면 지지로 자수라든가 해수 정도가 있어 주어서 그렇게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데 오늘 명시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연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걸록격인데 이렇게 또 인목을 보니까 뭐 비견 급제가 뭐 있어서 어쩌다 뭐 자매관광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을목 자체가 너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묘월의 을목만 놓고 봤을 땐 정화가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화는 목다화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화는 음화이기 때문에 목이 너무 많으면 화식 불이 꺼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지지로 똑같이 마찬가지로 해수라든가 자수 같은 것이 있어서 을목이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이 필요한 국세가 되는 것이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을축, 일주, 일지에 축토 편제가 있어서 어떤 분들죠. 사주를 보면서 이제 편제가 있기 때문에 부인덕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재물덕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글자 하나만 놓고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사주의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월간에 개수가 있으면 이 개수 한 점 정도 있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개수의 축에 미근이지만 축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개수가 필요치는 않다. 단 월간에 임수가 있는 것은 요거는 좀 과유불급이 되죠. 좀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물이 좀 많은 그러한 국세가 되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 생시에서 예를 들어서 병화를 봤다 그러면 병화하고 이렇게 또 원격돼 있어서 큰 장애는 없다 하더라도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봄이라 하더라도 한습해질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수가 한 점 정도의 뿌리 있는 개수가 한 점이었다고 하면 괜찮았을 것인데 이렇게 임수가 하나 더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필요 이상으로 조금 더 물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걷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되면 뭐 자축합 토가 된다 하더라도 수의 기운이 완전히 단절돼서 토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간의 개수, 임수가 뿌리를 얻는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수는 다시 목을 생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병화 뿌리가 당연히 튼튼하죠. 묘월의 병화가 되는 것이고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가 임계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첩신되어 있어서 수가 공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주 국세면 제가 봤을 때는 나쁜 국세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화운을 가도 크게 나쁘지 않겠고 수운을 간다 하더라도 병화 자체가 목에 생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수가 좀 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병자시 나쁜 생시 아니고요. 사주 국세도 짜인 데는 나쁘지 않습니다. 운은 아마도 금수운보다는 아마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정해시 같은 경우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묘월의 을목은 병화보다는 음화인 정화를 봐야지 진정한 목화 통명이 된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개수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병화와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특히 개수가 이렇게 쭉 투출되어 있으면 개수가 바로 정화를 꺼트려 버린다. 촛불 켜놨는데 뭐 비가 내려서 그 촛불을 꺼트린 것과 같고요. 아니면 이렇게 비유를 할까요? 벚꽃이 폈어요. 만발했는데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이제 벚꽃 한번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꽃잎을 다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 토 하나에 개수 임수가 뿌리를 두고 있고요. 더 문제 무토가 투출돼 가지고 임수 개수를 제하는 것, 이거는 오히려 임개수를 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무토가 투출되어 있으면 화가 온다 하더라도 병화라든가 정화에 빛을 무토가 회강하게 되고 화의 기운을 뺏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꼭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김효시 또한 저는 좋은 생시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경진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금은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경금이라고 하는 거 정관이 있지만 을목은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좋지 않고요. 임계수가 있는데 금이 다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 또한 저는 좋은 생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사시는 경진시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신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이거는 바로 을목의 줄기를 갖다가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이모시 같은 경우 임수, 개수가 천간으로 3개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화운으로 가면 좋을 것인가 수운으로 가면 좋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수운을 가게 되면 천간에 있는 임수, 개수가 세력을 크게 얻게 되면 자칫 을목이 물에 떠버릴 수가 있다. 특히 개수가 아닌 임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은 이거는 물이 범람한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목도 아닌 을목이 개수가 아닌 임수가 많아지는 것은 정인이지만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사주국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신의 임계수가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을료시도 마찬가지로 유하고 축하고 여기 축해금에서 임계수가 생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갑신시가 임계수, 특히 임수가 더 왕해지죠. 원래 묘는 화를 써야 되는데 수가 많아서 화의 기운을 억압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국세가 되겠죠. 반드시 운은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